침묵을 지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지연아? 내가 다 말하면 태연이가 너 지금처럼 볼 것 같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은 선을 넘었고 이제 이 가족을 파괴하고 싶습니까? 때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하지만 명심해. 나만이 잘못이 아니야. 가족의 행복은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때로는 생각보다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와 시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실수들, 혼란스러운 감정들, 그리고 저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던 위협들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저는 상실했고 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웠고 남은 것을 지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용서와 선택의 갈림길에 섰던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산 앞바다의 작은 마을에 사는 지영이라고 합니다. 태현 씨, 남편, 아들 민준 씨와 함께 다정을 꾸린 곳입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전부이다. 파도가 치는 평화로운 아침, 민준과 함께 해변에 걸어가고 저녁에는 식탁에 모여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를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삶을 완전하고 보람있게 느끼게 합니다. 나는 한때 이 삶이 그렇게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바깥의 파도처럼 인생은 때때로 갑자기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깊은 물속으로 여러분을 밀어넣습니다. 태현은 좋은 남편, 모범적인 아버지다. 그는 항상 일에 헌신하고 가족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 헌신으로 인해 그는 우리가 만든 보금자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녁에 그는 종종 늦게 집에 와서 일에 지쳤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어 앞바다의 겨울 바람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그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때때로 나는 그가 해안에서 멀리 표류하는 배처럼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루의 매 순간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맑은 미소와 청순함을 가진 민준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하지만 제가 아빠는 언제 돌아오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생은 이름 없는 임무, 기다림,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끝없는 순환이 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끔 저는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삶에는 항상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가족의 가치를 믿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폭풍의 주동자가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결점은 때때로 이성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 주도됩니다. 그때가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때입니다. 작은 변화, 예상치 못한 순간은 우리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야기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심지어 판단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진실이다. 영원히 숨길 수 없는 진실이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오직 의문만이 남아있다. 너무 늦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제가 직면해야 할 운명일까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제 남편인 태현 씨는 출세를 위해 헌신적인 남자입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며 자주 출장을 가야 한다. 처음에는 그의 노력과 가족을 위한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출장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고 우리 사이의 격차는 단지 지리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늘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 집의 허전함을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젊은 엄마로서 나는 가족을 위해 삶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한다.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고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하루 종일 이름 없는 일에 열중한다. 그러나 밤이 되자 집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둘만의 저녁 식사, 쓸쓸한 가운데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민준의 웃음소리가 감돌았다. 민준은 어린아이의 순진함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얼마나 더 일하러 가세요, 엄마?
아이는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희망을 줄 대답을 기대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슬픔을 감추려고 노력한 다음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부드럽게 아이에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가 아이들을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에 매달리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태현과의 영상통화는 짧아지고 종종 중요한 문제만 맴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하루의 사소한 일까지 다 털어놓았지만 친밀감은 하루하루가 시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항상 바쁘고 항상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그의 일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의 부재로 인해 나는 동반자 없이 배를 접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날이 갈수록 혼자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민준이 내 품에 안겨 낄낄거릴 때 모녀가 함께 놀았던 순간이 유일한 위안거리였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조차 태현이가 남긴 공백을 메울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가족인지 아니면 제가 함께 묶으려고 하는 단편적인 조각인지요? 창가에 혼자 앉아 어두운 밖을 내다보는 밤들이 있었다. 해안을 치는 파도 소리는 내 마음의 슬픔과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 불어나고 부서지고 멈추지 않는다. 나는 태현을 사랑하고 그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랑은 공간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거리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까? 인정하기 싫어도 삼원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그 질문은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가장 외로운 날에는 시아버지 석진 씨가 자주 들렀다. 나에게 그의 등장은 더운 날들 사이의 산들바람과 같았다. 그는 가까이 있는 유일한 친척일 뿐만 아니라 항상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주변 사람들과 달리 그는 나에게 변명하거나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게 만드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거기 앉아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울메이트처럼 인내심과 온화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아주 평범했다. 민준의 깜찍한 장난기, 태현이 집을 비울 때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은 이해로 가득 차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외로움에 대해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슬픔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판단하지도 빈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항상 제 감정이 점산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의 동정은 나를 안심시켰지만 동시에 나를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했다. 우리 관계가 언제 일반적 친밀감의 경계를 넘어설지 확실치 않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태현을 키우던 시절을 털어놓았던 길고 깊은 대화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나는 그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삶의 틈새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애쓰는 두 사람과 같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석진 씨와 나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따뜻하지만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혼자 세상을 떠맡고 있는 듯한 긴 나날을 이야기하자 그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 행동은 나를 멈추게 했다. 너는 이렇게 혼자 참을 필요가 없어 라고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따뜻하고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나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재빨리 손을 움츠리고 단순한 위로의 몸짓으로 간주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평온함은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혼란으로 변했다. 내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행동이 다른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저 며느리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일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왜 내가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했을까? 저는 제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오해라고,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담혹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작은 불길처럼 흐릿하게 남아있어서 내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공간과 다른 것 사이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모호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거실을 청소하던 중 석진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할아버지는 외출하기 전에 책상 위에 그것을 두고 가셨고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가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벨소리를 끄려다가 우연히 밝은 화면을 응시했다.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메시지 내용은 즉석에서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관계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니? 짧은 순간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방 전체가 유난히 조용해진 것 같았고 가슴속에서 가슴이 뛰는 소리만 남았다. 나의 머리는 일련의 질문과 생각으로 빙빙 돌았다.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이죠? 어떤 관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구가 없는 달림길로 막 들어선 기분이다. 공포가 순식간에 온몸에 퍼졌고 마치 차가운 물줄기가 흘러내리듯 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공감과 배려에 몸짓은 더 크고 복잡한 것의 일부일 뿐일까? 저는 그가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맺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해서 제가 의심이 증폭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려고 노력했고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머릿속의 생각은 더 돌아갔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특별한 담식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까요? 아마도 제가 위로받고 공유받는 동안 그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것을 바쳤을 것입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의 조각 하나하나를 엮어내려고 했으며 손을 떨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세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저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제가 단지 그가 자기 주변에서 만들어낸 관계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일까요? 석진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예전 같은 눈빛으로 쳐다볼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것 같은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 메시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질문하지도 않았고 대질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방금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감정에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가 저에게 준 관심의 배후에 있는 동기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나는 머리에서 저 메시지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다. 석진 씨가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민준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는 무언의 싸움이 펼쳐졌다. 제가 모든 것을 과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메시지가 저말로 더 나쁜 것의 징후일까요? 그 질문들은 내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깊이 소용돌이치며 뱉어낼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석진 씨가 민준 씨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을 때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의심이 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갉아먹었다. 할아버지가 책상 위에 두고 가신 전화기를 집어들고 화면을 켜자 손이 떨렸다. 저는 제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설명이나 증거가 남아있는 모든 믿음을 깨뜨릴 것입니다. 메시지 목록에는 어젯밤 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름은 없습니다. 나는 대화를 열었고 일련의 메시지, 간결하지만 의미심장한 문구를 보았다. 당신도 이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지만 당신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기 전에 멈춰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단어들이 내 심장을 찔렀다. 더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다른 정보는 없었다. 발신자에 대한 명확한 표시도 없고 이름도 없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의 모든 글자들은 제 세상을 뒤바뀌게 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는 끝도 없이 점점 폭풍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석진 씨와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 나는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 모든 말들을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나요? 당신은 내가 결코 깨닫지 못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러나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의심이 아니다. 제 자신을 의심하는 거죠.
나는 그가 외로운 날들 사이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보고 동정을 느낀 적이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했다.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고 믿었나? 어쩌면 저도 이 난장판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날 저녁 민준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거실에 앉아 석진 씨와 마주칠까 말까 고민하던 중 휴대전화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런데 어떻게 물어봐요? 이미 연약한 이 관계를 깨지 않고 어떻게 말문을 열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만이 남아있다. 내가 진실을 안다면 내가 그것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할까? 나의 의심과 혼란스러운 감정 이후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그날 부엌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뛰어들어가면서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다는 듯이 기뻐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소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놀았고 늘 그렇듯이 아이의 흥분은 요즘 저에게 약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드문 일 중 하나입니다. 엄마 그거 알아?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어머니가 그가 믿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순진한 단어들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민준이한테 뭐라고 했어? 왜 그렇게 복잡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어린아이와 공유했을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 앞에서 침착하려고 애쓰며 미소 지으며 민준의 머리를 툭툭 쳤다. 그래, 자기야? 할아버지랑 재밌게 놀았어요? 나는 물었다. 억양이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뛰쳐나갔고 내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실의 일부로 내가 문을 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민준이가 물러갔을 때 나는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다 빨려나간 듯한 느낌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의 말은 걱정만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외면해온 한 가지를 분명히 해준다. 석진 씨는 저뿐만 아니라 민준 씨에게도 불건전한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가족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다리로 내 아들을 이용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예전에 간과했던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민준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가 자주 했던 말은 가족들이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아이와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손자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부를 수 없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해하기 힘든 감정들 때문만이 아니라 이 관계가 민준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아들이 나와 그의 할아버지 사이의 복잡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다. 나는 의도적이든 자녀의 순수함이 이용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석진 씨를 어떻게 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 특히 제 아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끝없는 생각으로 잠들어 뒤척였다. 눈을 감을 때마다 천진난만한 눈빛과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어미가 당해야 할 정신적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줄 전혀 모르고 보였어요. 나는 영원히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석진 씨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있을까요? 비록 그것이 가족의 든든한 토대라고 여겨졌던 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요. 석진 씨가 떠난 뒤 나는 거실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협박이 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는 메아리처럼 계속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말들이 내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신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한테 한마디만 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모든 선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빠져나갈 길이 없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태연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결혼을 파탄낼 위험뿐만 아니라 민준으로 하여금 파탄난 다점을 꾸리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고 견뎌낸다면 얼마나 더 이 두려움과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후 며칠은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해졌다. 석진 씨가 집에 오거나 전화를 할 때마다 언제 모든 것이 터질지 모르는 지진을 마주하는 기분이다. 할아버지 앞에서 정상적인 태도를 취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내 삶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를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태현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고 벽에는 희미한 불빛이 번쩍였다. 탁자 위에 전화기가 깜박거렸고 나는 그것이 석진 씨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다. 읽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영원히 숨을 순 없어요. 지영 씨라고 그는 썼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 구석에 몰린 기분이다. 난생 처음으로 석진 씨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이 정도로 멀리 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제 삶을 그렇게 통제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다. 저는 제가 믿는 옛 친구와 연락을 취했고 이야기의 일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감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친구에게 이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영원히 참을 수 없어, 지영아라고 그녀는 말했다. 너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필요가 있다. 아무도 너를 그렇게 통제하지 못하게 해? 그녀의 충고는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힘의 일부를 일깨워 주었다. 석진 씨를 직접 대면하는 것도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한 준비로. 저는 그가 더 이상 저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가 그 결과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언행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며칠 뒤 평소처럼 석진 씨가 들렀을 때 거실에 앉으라고 권했다.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놀고 있고 집은 할아버지랑 나만 남았어요. 나는 차분하지만 확고한 시선을 유지하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제가 말했죠.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요. 만약 당신이 이 가족을 파괴하고 싶다면 하세요. 하지만 다시는 그가 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 석진 씨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눈빛이 빠르게 변해 차갑게 변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지연아. 티가 나면 태현 씨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 잃고 싶어? 아니야. 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아이들을 협박하는 것이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틀렸을 것이다. 두려움 속에 계속 살르니 차라리 진실을 직시하겠다. 그 대결은 즉시 끝나지 않았지만 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서요. 미래가 어떨지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만큼 작지만요. 석진 씨와의 대결 이후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한바탕 싸움에서 막 벗어난 느낌이다. 비록 일부 통제력을 되찾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석진 씨는 똑똑하고 예리하며 상황을 좌지우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는 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실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석진 씨는 예전처럼 자주 들르지는 않지만 등장할 때마다 눈빛이 차갑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암묵적인 일깨워준다. 나도 더 이상 극도의 공포감은 없지만 대신 끊임없는 경계심이 있다. 나는 그가 약간의 실수만 있으면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우선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든 대화, 모든 말, 모든 행동은 신중하게 기록됩니다. 이것이 그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는 증거로 무언가를 다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이 너무 지나쳐간다면 저는 준비 없이 진실을 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묵묵히 알게 되었다. 저는 자료를 읽고 가족 간의 위협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일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자신과 민준을 보호할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여전히 태현이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저는 감히 그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업무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나는 당신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나는 궁금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불쾌한 사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을 때 민주는 갑자기 아빠, 왜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많이 안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아이의 질문은 저를 아연실색하게 했고 태현의 눈빛도 잠시 어리둥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설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모든 것을 숨겼나요? 아니면 과감하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나요? 민준의 질문은 피하기로 하고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일이 많아 자주 들를 수 없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태현의 눈빛은 그가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사 후 민준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한테 다가와요. 눈빛이 의심스러워요. 뭔가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라고 그가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말이 목에 걸린 듯한 느낌에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나는 거짓말과 두려움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현, 내가 시작하자 목소리가 떨렸다.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 하지만 반응하기 전에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해줘요. 제가 어디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말하지 않으면 이 부담감이 저를 계속 지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현이에게 진실을 빚졌어요. 비록 그것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라도요. 결국 숨기려 했던 비밀은 영원히 간직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긴 출장을 마치고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태현으로서는 색다른 실내 분위기를 느꼈다. 평소처럼 미소로 인사도 안 하고 민준 씨나 저녁 식사에 대한 질문도 안 하고 대신 거실로 직행해 석진 씨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데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겠다. 나는 부엌에 서서 멀리서 그를 볼 때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태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뒤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일상적인 상냥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꿰뚫고 싶은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화면을 열고 나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저랑 석진 씨가 한 카페에 나란히 앉아있는 오래된 사진이에요. 사진 속 내 얼굴의 미소와 그의 눈빛, 태현의 눈빛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살며시 놓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모든 비난보다 더 무섭다. 마침내 그는 내 마음을 칼로 베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쓰라린 목소리를 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진실뿐이에요. 지영이라고. 그는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고 마치 내가 당신 머릿속에서 스스로 추론한 것에 대해 설명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머리가 빙빙 돌았고 나의 심장은 너무 심하게 뛰어서 나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부인하고 싶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싶지만 사진 속 이미지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온 사실이 모든 말들을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떨림을 감추기 위해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다. 태현 씨, 제가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는 목이 메어 버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에게 숨겼던 일들이 있어. 나는 그의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가운 외모에 가려지기 전에 한 줄기 고통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계속 할게요. 석진 씨가 집을 비운 날 위로해준 순간부터 나와 그의 관계가 어떻게 감정선을 넘어갔는지까지 모든 것을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제가 혼란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상황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졌다고요.
저는 또한 그의 협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두려움에 대해서도요. 제가 얘기를 마쳤을 때 태연 씨는 침묵을 지켰어요. 그의 눈빛은 나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상처를 담고 있었다. 난 널 믿었어, 지영아 라고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대신 산산조각이 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자신이 작고 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낀다. 나는 그의 믿음을 배신했고 이제 그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태현 씨.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제가 속삭였습니다. 널 잃고 싶지 않아? 가족 잃고 싶지 않아? 그는 의자 뒤로 몸을 젖히고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할 방법을 찾으려는 것처럼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의 말은 나를 섬뜩하게 했다. 석진 씨가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 우리의 삶은 결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태연과 나의 친밀한 대화도, 그가 집에 왔을 때 가벼운 웃음도 없었다. 대신 차가운 침묵이 모든 것을 감쌌다. 그래도 남아서 평소처럼 민준이를 잘 챙겨주고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책임을 위해서 당신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태연은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공원에 데리고 가고 마당에서 축구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는다. 예전에는 온 가족의 기쁨이었던 그것들은 이제는 무력한 관객이 내 가족의 삶이 점점 더 멀리 떠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밖에 서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되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투쟁을 분명히 보았고 그가 자녀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면을 찢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왜 모든 것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 분노의 눈빛이 아니라 깊은 실망감이었다. 침실에 혼자 있던 날 밤, 나는 그가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 있었다. 그는 종종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때로는 책을 들고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계속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제 남편과 저 자신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볼 때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지경까지 오게 했는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의 외로움과 혼란이 이유인가? 아니면 내가 가족을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았던가? 저는 종이 위에 생각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물을 좀 더 명확하게 보는 것이 답을 찾거나 적어도 일시적인 평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 혼자 앉아 있는데 권태감과 무기력감이 감돌고 있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내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아빠 속상하시죠? 아이가 물었고 눈이 맑고 나를 보았다. 아빠는 예전만큼 많이 웃지 않아요. 아이의 질문은 또 다른 칼과 같아서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조금 피곤해요, 여보. 내가 못맨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민준이를 속일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집안의 긴장은 아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결혼을 만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이가 침묵과 상처로 뒤덮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도록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깊은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이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현이는 나와 대화하지 않아도 남아 가족을 자기 방식대로 돌본다. 그것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가 여전히 고려하고 있고 아직 고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만약 내가 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면 너의 최종 결정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석진 씨가 부산을 떠나 산골짜기 마을로 이사 간다고 한다. 이 정보는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저희 어두운 날들에 대한 희망에 비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중 누구도 충분히 참아온 더 많은 갈등과 고통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떠나기 전날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러 왔다.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내가 알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오늘 그는 많이 지치고 늙어 보였고 눈은 날카로움으로 빛나지 않고 대신 조용한 후회로 보였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마치 무슨 말을 할지 신중하게 고르는 것처럼 잠시 침묵했다. 미안해, 지영아라고 그는 쉰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 감정을 한계를 넘어서게 했고 그것은 너나 태연이나 나 자신에게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모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족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간단하지만 진심인 그 말들은 나를 뭉클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가 한 일에 대해 아직도 화가 나 있지만 동시에 그의 말에서 진실을 느낀다. 그는 문제를 끝내기 위해 우리 삶에서 벗어나 저와 태현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그도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 마을에서의 생활은 할아버지께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빛이 약간 누그러졌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 말한 후 그는 돌아서지 않고 방을 나갔다. 나는 거기 서서 그의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이상하고 안도하는 느낌을 느꼈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행동은 내가 줄곧 빠져온 혼란스러운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다. 그것은 또한 그가 모든 일에 잘못했다고 해도 내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내버려 두었고 이 혼란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가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지만 태현과 나 사이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다. 석진 씨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겪었던 상처는 당장 사라질 수 없다. 남편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이 가족이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같이 앉았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할아버지 진짜 가셨어요. 엄마? 더 이상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을래? 아이의 질문에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 떠났어요, 여보. 하지만 그는 항상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태연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여요. 용서는 아니지만 노력한다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계속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라건대 석진 씨가 삶을 재건하기 위해 떠나기로 선택한 것처럼 저와 태현 씨도 우리가 직면한 모든 파편으로부터 치유와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달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태현과 나는 가족의 근간이었던 연결고리를 되찾았다. 그것은 쉽거나 빠른 과정이 아니다. 짧지만 진솔한 대화, 무거운 침묵 없이 함께 앉아있는 저녁,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민준이의 사소한 순간부터 시작한다. 차츰차츰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희미해졌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함께하는 심리상담입니다. 처음에는 둘 다 우리가 숨기려 했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색함을 느꼈다. 그러나 매 시간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상담은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실수, 두려움, 그리고 서로 의도하지 않게 가졌던 상처까지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태현이는 일어난 일을 쉽게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저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치유되더라도 항상 흉터가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고통의 원천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우리는 그 상처들을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상기시켜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경계선을 만들고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준 씨도 저희 힐링 여정의 중요한 한 부분인데 하루 종일 웃고 떠드는 아이를 보며
온 가족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는 눈빛을 보며 태현과 저뿐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민준이가 분단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가짜로 가득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계속 노력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비록 때때로 피곤하고 저를 의심하기도 했지만요. 어떤 날은 우리가 더 나아졌다고 느끼지만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출발선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럴 때 나는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긴 여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과거를 회상하는 가슴 아픈 순간들이 남아있던 태현은 다시 한번 나를 믿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이 두 번째 기회는 제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관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행복은 저말로 취약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저는 그것을 귀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랑은 보살핌과 노력 없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은 바로 그 취약섬이다. 그것은 매일 따뜻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불길입니다. 성실함, 인내심, 그리고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용감함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이 험난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있는 한 행복은 항상 우리가 재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